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올려주실 때 저희는 우선 기아라는 종목부터 먼저 사전 접수된 게 있거든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6272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지금 기아를 81,200원에 그리고 비중은 30%. 그러니까 오늘 좀 상승세가 좋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수익은 아직 많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런 풍파가 저 동그라미 친 데서 풍파를 겪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원위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상승할 때 그래도 중간에 잘 올라타셔서 수익도 잘 보셨었는데 조금 손실도 보고 좀 답답한 부분 기다렸다가 오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더 높은 목표가를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이제 조금 마음의 목표가를 낮추셨죠. 9만 원 정도. 9만 원 오면 팔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뚫고 올라가서 10만 원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저희 기아 어디까지 달려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가 낮진 않습니다, 시청자님. 자, 그러면 오늘 기아에 대해서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기아 키워드 한 줄 주신다면요? 그때가 좋았지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뭔가 과거형.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께서는 키워드 한 줄로 주시면은요? 팔 이유가 없다입니다. 팔 이유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좋았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일단 기아가 사실 올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들 다 끌고 가주면서 올해 그래도 한 5월, 6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아나 현대차나 자동차 쪽들은 다 이제 계속해서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어떠한 좋았던 시절이냐.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역대급 실적을 써내려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반기까지 작용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상반기 좀 지나가고 7월부터는 제가 이 자동차 쪽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을 했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큰 기대감을 형성을 시켜줘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동차 쪽들을 보게 되면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작용을 했죠. 그리고 기대감만큼의 실적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려면 결국에는 그 이상의 실적 성장세를 또 보여줘야 되는 건데 상반기에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장세를 하반기에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기아의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의 영업이익이 약 한 3조 원대가 예상이 됩니다. 2분기에 대비해서는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3위를 기록을 하다가 뭐 4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모습들. 물론 이제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유럽보다는 더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 시장이 워낙에 지금은 핫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글로벌 국가의 기업들이 다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쟁률도 계속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워낙에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상반기 내내 기대감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대감을 끌어올린 만큼 더욱더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지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반기의 기대감에 분명히 작용을 했고 주가에 그러면서 그 실적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올해에는 사실 살짝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해 보이고 오늘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미국에서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부분이 수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기아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회사 노조하고 또 파업권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처리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저는 사실 기아나 현대 같은 대형주는 강하기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좋은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조금 더 볼만하다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기대감을 상반기만큼 끌어올리려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대감이 생겨나기에는 조금은 이른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키워드를 그때가 좋았지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할 때 그보다 더 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기아가 워낙에 또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부응할 수 있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멘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김연아 선수였나요?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연속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진짜 금메달 땄던 것보다 훨씬 2배 정도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하니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재필 전문가께서는 팔 이유가 없다. 완전히 좀 이렇게 반대 의견인 것 그러네요. 같은데 조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제 뭐 다음 주 목요일부터죠. 추석 연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곧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받을 수 있죠. 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뭐 저쪽 뭐 2차 전지 쪽도 오늘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약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태고요. 뭐 저쪽 뭐 다른 쪽들 테마 쪽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자금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금들이 몰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10월 달 되게 되면 3분기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기아 뭐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저 한 가지 우려감들 같은 것들 있는 부분들로 있었는데 뭐냐 하면 워낙 이 자동차 노조 쪽이 좀 강성이죠. 근데 지금 현대차가 임단협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르노코리아도 임단협이 타결이 됐어요, 오늘. 자,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가 타결되고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르노코리아 같은 경우도 타결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 같은 계열에 있는 현대차랑 같은 계열에 있는 기아 같은 경우도 임단협 같은 경우 좀 그렇게 좀 수월하게 좀 그렇게 풀려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저 미국의 달러 강세 요인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뭐 유럽 경기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뭐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거의 104 뭐 이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30원 좀 넘어서 거기서 위치하고 있죠. 자, 이 정도 환율이다라면 충분히 실적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밸류에이션하고 수급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뭐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2조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뭐 올해 예상치 적게 잡아도 10조는 영업이익 기준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 굉장히 좀 강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수급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오늘 기관 외국인들 동시에 쌍끌이로 순매수가 들어왔죠. 기술적으로는 이쪽 그러니까 뭐 8월 초 정도부터네요. 그때부터 한 달 정도 옆으로 기면서 바닥을 충분히 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거래량 부분들이 오늘도 상당히 좀 늘어졌고요. 며칠 전에도 거래량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늘면서 아래 꼬리 단 양선이 나왔죠. 하락할 때보다 올라올 때 거래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밀어 올리는 힘이 밑으로 내리는 힘보다 훨씬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골고루 다 따져봤을 때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아에 대해서 두 분의 포인트들을 좀 짚어봤는데 오늘 기아가 주가가 굉장히 크게 뛰어 올랐잖아요. 네. 이 부분에 조금 더 일단은 초점을 맞춰 보자면 미국에서 이제 빅3 완성차가 파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들이었는데 이에 대한 영향력이 좀 단기적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기아나 현대나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파업 노조가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또 장기적인 수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지만 뭐 이 부분을 기대를 하기에는 요거는 이제 예측의 영역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현대와 기아의 현재 상황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부분은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봐보면 결국에는 상반기만큼의 기대감 그 이상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숙제인 거고 현대차나 기아나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롭게 이제 또 떠오르고 있는 신흥시장이 인도시장이다 보니까 인도시장 점유율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유럽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워낙에 최근에는 이제 또 중국 쪽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 경쟁률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아나 현대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수혜로 조금 더 지켜보는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보게 돼도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이 현재 구간 그러니까 약 한 82,000원에서 83,000원 구간의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에도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기대감이 한창 폭발했었던 약 85,000원에서 90,000원까지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또 그만큼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해봤을 때 파업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이 부분이 또 장기적인 수혜로 나타날 경우 그 다음에 기아와 현대의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극적으로 좀 빠르게 치고 올라와 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2분기보다는 조금 더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무언가 이 파업에 대한 수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파업에 대한 수혜는 이 예측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장에 이제 눈에 띄는 결과로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시청자님께서 9만 원을 바라고 계시지만 9만 원을 바라기 이전에 넘어야 될 산을 먼저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파업발 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가준 모습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83,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87,000원, 그 다음에 9만원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83,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87,000원, 9만원까지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무작정 9만원까지 바라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83,000원 구간을 돌파 시도를 또 해주다가 못 해줬다. 다시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바닥에서 한동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10월 시장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FOMC가 특히나 이번에는 더욱더 특별하죠. 아무래도 금리 동결을 하느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느냐 갈림길이 될 거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FOMC가 될 거고 이 FOMC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새롭게 시장의 이 종목들 순환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10월 달은 그 종목들로 수익을 최대한 많이 챙겨가야 되는 달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물 구간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1차 목표가는 83,000원, 손절가는 일단 저점 한 76,5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재필 전문가께 궁금한 게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서 제가 오기 전에 유럽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판매량에 대한 것들을 좀 읽고 왔는데 판매량은 올랐어요. 근데 점유율은 또 주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실적만 좀 모멘텀을 좀 자세히 보면 되는 건지 이 부분까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뭐 그 판매량 부분들 점유율은 줄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판매량이 늘었다라면 3분기에 그게 8월달 수치일 것 같은데요. 8월달에 분명히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거는 실적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뭐 실적 시즌에서는 숫자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질문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있었죠. 자동차 미국 파업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일 것이냐, 장기적일 것이냐, 중장기적일 것이냐.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파업으로 인해 갖고 회사가 뭐 충격을 받을 정도, 뭐 그 정도의 파업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게 단기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긴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연준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좀 뭐 어떤 안 좋은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입니다. 전체 시장이 다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따로 떼놓고 종목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지금 뚜렷하게 나오지를 않죠. 지금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다가 변동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 자, 그래서 지금 투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금융주들, 은행주들 저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자체가 그런 거죠. 야, 뭐 어디 주식을 좀 사기는 사야 될 것 같은데 마땅하게 살 게 없다. 그러니까 좀 안정성도 갖추고 있으면서 뭐 실적도 나오면서 배당도 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정성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아마 훌륭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위에서 이 62평선이 아래로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62평선 자체도 마찬가지로 뭐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거래량 부분들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거래량이 늘면서 양산을 뽑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보시면 아까 그 환율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달러 강세 요인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연준 통화정책이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부분이요. 그때도 뭐 뉘앙스는 남겨 놓을 겁니다. 뭐 지금 유가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강한 상태죠. 지금 뭐 95달러 정도 막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연준에서 그렇게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뭐 단기적으로야 뭐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연준 통화정책 계획 그 결과에 따라서도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위쪽으로 뚫고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1차로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전고점이 있는 9만 원 정도, 약간 긴 관점으로 보시면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걸 돌파하면 뚜렷한 10만 원까지는 뚜렷한 저항이 없습니다. 그게 돌파가 되게 되면 2차로는 10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생각 안 하면 됩니까? 손절가 궁금한데. 아, 손절가 같은 경우도 정해드려야죠. 예.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래에 짧게 잡는다라면 이 242평선 정도, 요 정도 잡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짧아요. 손절가가 너무 짧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72,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완성차 업체 중에 하나죠. 기아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아와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제 그때가 좋았지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보유 의견 목표가 83,000원, 그리고 손절가 76,500원이고요. 이제 반면에 결국에 간다, 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재필 전문가 목표가 9만 원 잡으셨고요. 손절가는 72,000원 보유 의견이었습니다.